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암세포가 잘 안 죽고,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죠. 칼륨이 많은 음식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산성화가 됐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세포가 산성화 됐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오는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암은 포도당을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보면 포도당을 세포질에서 만들면 에너지 효율이 제일 낮은 거거든요. 암세포는 그 포도당만 먹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방이나 단백질을 먹으면은 더 많은 칼로리를 가지고 더 빨리 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포도당만을 이용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포도당을 가지고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몸 안에서 기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암세포가 이물질로 변하는 순간 우리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산성화예요. 산성화가 되면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젖산을 만들잖아요. 강력한 산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젖산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효율이 낮아도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지가 스스로 면역세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면 될수록 암세포가 잘 안 죽고, 그리고 이게 악성일 경우일수록 산성화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암 환자가 마지막에 악액질 상태로 가잖아요. 악액질 상태라는 게 가장 강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요산 체크를 해요. 요산은 우리 몸에서 마지막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 암세포가 산성 물질을 몽땅 만들어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막 젖산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이 많이 높아지면 마지막에 우리가 암 환자들이 터미널로 가고 있다는 지표가 요산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처럼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는 산성화를 시켜야 지가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해줘야 되고, 산성화가 되지 않도록 알칼리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론이니까.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는 알칼리로 바꿔야 하잖아요. 그 우리 몸에 알칼리로 바꾸려면은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를 넣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미네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미네랄이 혈액을 통해서 간질세포를 통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개 산성화가 세포하고 혈액 사이에 있는 이 간질의 산성화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칼리를 만들려면은 알칼리성 미네랄을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알칼리성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죠. 칼륨이 많은 음식이 고구마, 그 다음에 비트, 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콜라비,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채소류, 이런 부분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륨은 알칼리성 미네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좋고요. 또 알칼리토 미네랄이 있어요.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 그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이것도 알칼리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면은, 물은 중성이잖아요. 물을 중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완전하게 알칼리성으로 가지는 않지만 산성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순환을 빨리 시켜주는 게, 그래서 산성 물질들을 빨리빨리 소변으로 해서 빼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리고 야채라든지 과일류를 많이 먹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성화를 막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그 탄수화물이나 지방 이렇게 과식을 하잖아요. 이게 전부 산성 물질이에요. 이런 것을 산성 물질을 많이 안 넣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게 먹어요. 그래서 소식, 이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산성화를 막는 방법이죠. 면역을 떨어뜨리는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 저하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갑상선 호르몬은 바로 우리 모든 세포에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만들도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암세포는 갑상선의 영향을 안 받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써요.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는
갑상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면역세포도 정상세포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이 나쁜 사람들이 저는 암에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갑상선이 안 좋으면은 갑상선을 높이는 치료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질환이 안 좋고, 또 하나는 부신 기능이에요. 부신은 되게 스트레스 때문에 오거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을 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신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끝내는 이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면 지쳐서 부신이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럼 부신이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신으로 인해서 취약점이 된 게 갑상선이 돼요. 갑상선 기능이, 부신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 저하가 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갑상선,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게 되면은, 자가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역에서는 우리 면역 개념으로 볼 때는 면역이 높이는 게 아니고 면역을 떨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질환들이죠. 제가 이제 우리 머리카락 모발 검사를 할 때 제일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수은이에요. 수은 검사를. 수은은 이 자체로는 암을 일으키는 그런 발암물질로서의 기능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은이 이 갑상선 기능을 떨쳐요. 저는 우리 암에 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을 높이느냐 마느냐에서 갑상선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상선이 중요한데, 수은은 갑상선이 호르몬이 두 종류가 있어요. T4라는 게 있고 T3가 있어요. 그래서 T4는 비활성형이에요. 그리고 T3가 활성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4가 T3로 바뀌어야 갑상선 호르몬으로서 기능을 해요. 근데 T4가 T3로 바뀔 때 이게 수은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은 T3가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T3의 활성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면역 기능을 떨쳐버리거든요. 면역할 때 갑상선하고 이게 따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은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은은 빼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은이 높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수은이 높냐면 되게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가 충치 이렇게 갈아내고 나면은 이렇게 까맣게 떼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말감이거든요. 요즘에는 아말감을 안 쓰죠. 내진이라는 걸로 해서 이빨 색하고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 그걸 하지만 예전에는 그 까만 거. 근데 지금도 막 환자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은입니다. 여기에 있거나, 또 우리가 바다가 이렇게 오염이 돼서 수은이 이렇게 바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이 뭐 연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제 바다에 뭐 심해 바닥에서 사는 생선들 있잖아요. 이런 뭐 문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수명이 짧은 생선은 괜찮지만 수명이 긴 생선들은 수은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 괜찮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모발 검사를 해서 수은이 있는가 없는가.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이거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그 검사에 나오면 이런 부분들을 빼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이 되면 빼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발견이 안 돼서 못 빼는 거죠. 그렇지만 발견이 안 됐을 때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어 있으면 면역은 떨칩니다. 그래서 수은은 면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중금속입니다.